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67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당시 참상을 몸소 겪은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당시 산으로 몸을 피했다가 군사재판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던 김경인 할머니. 반세기가 지난 뒤 4.3 사건 희생자로 인정받았지만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마음속의 상처는 아직도 남았습니다. 이제도 속상하죠. 이제도 모든 수해감이 창피해 그래 잘 못 가. 이제도 기억나요. 죽기 전 이사야 무시가 죽여. 평생 잊어버리니까 죽기 전에는 안 잊어버려. 제주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이 같은 생존 희생자 110명과 60대 이상 유족 1,011명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생존 희생자들은 대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고 특히 생존 희생자의 39%와 유족 11%는 심각한 수준인 고위험군으로 조사됐습니다. 심각한 우울 증상인 중증도 우울의 경우 생존 희생자는 일반인보다 4배 높은 41%, 유족은 20%로 나타났습니다. 치료되지 않고 만성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한 1년 지나면 한 8%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년 이상 지났는데도 거의 95% 이상이 남아 있으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일수록 우울과 자살 등 다른 정신건강이 심각하다며 전문의에 의한 개별 상담 치료와 함께 트라우마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보수단체가 제기한 4.3 희생자 결정 무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측 변호인단이 꾸려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내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화와 소송계약을 맺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화는 동아일보 해직기자 사건 등 과거사 소송을 맡아온 신학묵 씨 등 변호사 3명에게 소송을 맡길 예정입니다. 제주도와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첫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중요한 지역 현안들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첫 만남부터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마주한 제주도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가장 큰 쟁점은 휴양형 주거단지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시민단체는 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둬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사태를 무마하려는 근시안적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26개 그 지역 지금 추진 중인 유연지 개발 사업을 현황을 보더라도 전부 다 이런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이런 사업 계획들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주민복리와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원희룡 지사는 이미 공사가 진행된 이상 손실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개발 사업에 대한 재조정과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에 대해서는 만약에 답이 없으면 천천히라도 가자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력을 가지고 사실은 협상을 해서 예를 들어 중단을 한다는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건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혁신기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제주도는 이르면 이달 안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를 독립시키라는 요구에는 인사와 예산에 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헬스케어 타운에 추진되는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선 서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영리고요. 그러면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서면 우리나라의 1호 영리병원이 되는 것이고 지사님께서는 1호 영리병원을 승인해 주신 그런 지사님이 되시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반대 여론이 있으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다. 이거는 행정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선택은 아닙니다.
특히 제주 신안개발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매립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제주도는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권영태입니다. 제주도가 카지노 감독과 직원으로 관련 학과 출신 환자와 경력자를 채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통해 카지노 관련 학과는 카지노를 진흥시키는 성격이 강해 관리 감독과 성격이 맞지 않고 같은 학과 출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엄밀한 관리 감독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카지노 영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감독할 수 있다며 업체와의 유착 우려에 대해서는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기로 넓은 지역에 살충제를 뿌리는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는 주변 지역 농산물에 피해를 준다는 논란이 많았는데요. 소형 무인 헬기를 이용한 친환경 방제법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도입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무인 헬리콥터가 엔진 소리를 내며 천천히 날아오릅니다. 소나무 위 5m까지 접근한 뒤 살충제를 뿌립니다. 재선충병으로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 무인 방제 헬기는 20여 리터의 방제약을 실을 수 있으며 한 번 이륙으로 월드컵 경기장보다 넓은 1헥타르 면적을 방제할 수 있습니다. 지상 10m 높이 안에서 정밀 표적 방제가 가능해 항공방제의 문제점으로 꼽혔던 친환경 농산물과 양봉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면적당 정확한 그 방제 패턴을 가지고 정확한 양량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친환경적인 방제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주공항 주변 비행금지 구역인 제주시 애월읍과 조천읍 일대에서도 항공방제가 가능합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9월까지 90헥타르에 무인 헬기를 시범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형 헬기가 방제가 어려운 소규모 오름이라든지 해송림이 대단히 해송림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인 헬기로 뿌릴 수 있는 살충제 양은 대형 헬기의 100분의 1에 불과한데 방제 비용은 만만치 않아 제주도는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네, 오늘 아침 뿌연 안개가 말썽입니다. 현재 북부와 산간 지역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정이 좋지 않은데요. 이 지역을 오가는 운전자들은 출근길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고요. 오늘도 낮 동안에는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불쾌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하늘에는 구름의 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11호 태풍 난카는 밤사이 세력이 한 단계 더 강화됐습니다. 지금 예상대로라면 금요일쯤 일본 열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제주 해상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풍랑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의 기온 22도 내외로 출발해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안덕과 남원의 기온 22도, 서귀 23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의 낮 기온은 27도로 평년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 산간에는 짙은 안개가 머물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에 안개가 낀 모습인데요. 김포와 인천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어 항공기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후반까지는 태풍의 진로에 따라 날씨가 유동적이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찰이 지구대에서 10분 동안 난동을 피운 시민을 30시간 이상 구금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제주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32시간 만에 석방되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경찰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는데도 잔물을 이유로 30시간 이상 구금한 것은 공권력 과잉이며 CCTV 공개 거부는 부당하다며 시정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조작해 7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던 50대 남성이 강도 사건으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월 제주 시내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둔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60살 고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04년 발생한 강도 강간 사건으로 7년간 복역한 뒤 재심을 청구했지만 광주고등법원은 지난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